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트코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벌써 3주가 지났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전 세계 기관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치 봄비 내리기 전에 구름이 잔뜩 끼는 것처럼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2025년이 끝날 때 좀 걱정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었다가 연말에 8만 7천 달러까지 빠졌거든요. 마치 설 연휴에 고속도로 정체처럼 답답한 구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2026년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테더라는 회사가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의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오늘 1월 2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9만 1121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여러분 10년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016년 1월에 비트코인은 400달러 정도였습니다. 지금 가격의 220분의 1이에요. 그때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 지금 2억 2천만 원이 됐을 거예요. 강남 아파트 전세금만큼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난 10월 6일에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인 12만 6,198달러를 찍었습니다. 지금 가격은 그때보다 약 30% 빠진 겁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30% 세일하는 명품 가방을 보는 기분이랄까요? 평소에 눈만 돌리던 그 가방이 갑자기 할인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현재 8만 5천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마치 달리기 전에 숨고르기를 하는 마라톤 선수처럼요. 볼린저 밴드라는 기술적 지표를 보면은 3,500달러 범위로 수축됐는데 이건 2025년 7월 이후로 가장 좁은 폭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스프링을 눌렀다 놓으면 튀어오르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곧 큰 움직임이 올 거라는 신호예요. 주식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횡보 구간 후에는 보통 큰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요즘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아시나요? 4년 주기가 끝났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잠깐 4년 주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채굴되는 비트코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금광에서 캐는 금의 양이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반감기 다음 해에 가격이 폭등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반감기가 있었는데 2025년에는 예상만큼 안 올랐어요. 물론 20에서 30% 정도 올랐지만 과거처럼 17배씩 뛰진 않았거든요. 마치 복권 당첨을 기대했는데 말년 복권이 나온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년 주기로 바뀌었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익절하고 기관들이 다시 줍줍하고 또 오르는 사이클이다. 블랙록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고요. 피델리티에서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캐시우드, 톰리, 아담백 같은 업계 거물들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증거 아닐까요? 과거처럼 롤러코스터 타듯 아찔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젊을 때 타던 바이킹보다 나이 들어 타는 기차 여행이 편안한 것처럼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양적 완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 영어로 QE,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집에서 프린터로 종이 뽑듯이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긴축, 그러니까 돈 줄이기를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다시 돈을 풀겠다는 신호예요.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물을 아끼려고 잠갔는데 이제 다시 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콸콸 나오겠죠. 여기서 물은 돈이고 그 돈이 흘러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중국은 이미 몇 달째 유동성을 주입하고 있고요. 일본도 약 1,3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이에요. 캐나다도 통화정책 완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게 마치 여러 나라가 동시에 수도꼭지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물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요 경제국들이 동시에 확장적 통화정책을 채택할 때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이 전통적인 주식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마치 가뭄 끝에 비가 내리면 마른 땅이 제일 먼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여기서 일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일본 금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한국은행에 예금하면은 이자가 붙잖아요. 일본은 거의 안 붙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다른 나라에 투자하거든요. 금리가
0%니까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2년 전에 금리를 0%에서 0.25%로 살짝 올렸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였습니다. 마치 젠가 게임에서 블록 하나 빼는데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요. 아시죠? 조심조심 블록 빼다가 우르르 무너지는 그 게임이요. 일본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데 금리를 섣불리 올리면은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어서 손이 묶인 상태예요. 이런 상황이 암호화폐에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돈이 계속 싸게 풀리니까요. 일본은 또 암호화폐 규제 간소화 노력도 병행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암호화폐 하면은 뭔가 위험하고 불법적인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금융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뉴스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새로운 연준 의장이 금리를 1%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전 세계 돈의 황금 지점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대출받고 싶어 하고 사업하고 싶어 하는 곳이 되는 거죠. 마치 동네에서 가장 싼 이자로 돈 빌려주는 은행이 생기면 사람들이 줄 서는 것과 같아요. 그 돈이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그리고 암호화폐로 흘러가는 겁니다. 지난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로 나왔어요. 시장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이게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에요. 물가가 안정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낮출 명분이 생기니까요. 만약 새로운 연준 수장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다면요, 그건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대안을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잠깐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시장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최신 뉴스와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입장 링크는 이 영상 댓글 고정에 달아뒀습니다. 영상 설명란이 아니라 댓글 고정 확인해주세요. 저도 혼자 공부하다 보면 막막할 때가 많았는데 같이 정보 나누면서 배우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마치 혼자 등산하는 것보다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은 힘들어도 즐거운 것처럼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즘 금 가격 보셨나요? 금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배후에 있는 투자자들이 각국 정부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갑에 10,000원짜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그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다면 당연히 가치가 있는 다른 걸로 바꾸고 싶겠죠. 올해 10,000원이면 짜장면 2그릇인데 내년에 한 그릇밖에 못 먹는다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금을 삽니다. 은을 삽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금처럼 희소하고 인플레이션에 강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더 찍어낼 수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존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이게 달러랑 다른 점이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명품이 왜 비싼지. 희소하니까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국 이야기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암호화폐 금지됐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닙니다. 중국은 암호화폐를 완전히 막은 게 아니라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인구가 14억이 넘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위안화 대신 비트코인을 선호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되니까 무섭겠죠.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중국 내 인구의 약 7%가 부동산이나 다른 투자처 대신 암호화폐를 선택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영어로 CBDC라고 하는 걸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암호화폐의 장점은 가져가되 통제권은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이에요. 홍콩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됐고요. 이게 중국이 문을 조금씩 여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체스판 위에 조각을 하나씩 올려두는 느낌은 있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테더라는 회사 아시나요? 테더는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회사입니다. 1USDT는 1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코인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달러 대신 쓰는 디지털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실 때 USDT로 결제해보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2025년 4분기에 테더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샀는지 아세요? 약 9,850개를 샀습니다. 당시 시세로 8억 7,600만 달러, 원화로 약 1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비유를 해드릴게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한남더힐 최고가가 약 300억 원이에요. 테더가 한 분기에 산 비트코인 가치로 한남더힐을 37채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4분기 한철이에요. 분기마다 이 정도씩 사는 거예요. 테더 애쉬 이오 파울로 아르도이노가 재미있는 숫자를 공개했는데요. 4분기에 정확히 8,888.88888888 비트코인을 샀다고 합니다. 왜 8이 이렇게 많냐고요? 아시아 문화에서 숫자 8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거든요. 8을 옆으로 눕히면은 무한대 기호가 되잖아요. 일종의 좋은 의미를 담은 거죠. 메타플래닛이라는 일본 회사도 비트코인 88개, 888개 이런 식으로 사더라고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테더가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제프리스라는 투자은행 분석에 따르면 테더가 약 116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6톤이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이게 그 한국, 헝가리, 그리스 같은 국가의 금 보유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테더라는 회사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금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회사가 생긴 지 겨우 9년밖에 안 됐어요. 9년 만에 나라 하나와 맞먹는 금을 모은 겁니다. 우리가 9살 때 뭐 했나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테더는 그 기간에 나라급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지난 분기에 전 세계 금 수요의 약 2%를 테더가 차지했고 중앙은행 금 매입량의 거의 12%가 테더 덕분이라고 합니다. 민간 기업 중에 테더보다 금을 많이 가진 곳이 없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렇다면 테더는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랑 금을 사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장기적인 가치 보존 전략이에요. 테더는 사람들이 USDT를 사용할 때 내는 수수료로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 수익의 15%를 비트코인 매수에 사용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15%요? 50%도 아니고 15%로 이 정도를 사는 거예요. 그만큼 수수료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죠. 이걸 비유하자면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한 달 매출의 15%로 금을 사고 비트코인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1조 원이 넘는다면 도대체 한 달에 치킨을 몇 마리 파는 거예요? 테더는 이제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회사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중앙은행이나 마찬가지예요. 미국 국채도 웬만한 나라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달러를 담보로 USDT를 발행하면서 그 돈으로 국채를 사고 금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테더가 이렇게 크니까 각 나라 정부들도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야 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만들어야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테더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연금을 받는 것처럼 수입원을 분산시키는 거죠. 테더나 블랙록 같은 큰 회사들이 비트코인 8,888개를 샀다고 발표할 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공개된 지갑 주소에 있는 것만 세는 거예요. 실제로는 수십 개의 지갑 주소가 있고 이 TF 주식도 사고 다른 방법으로도 투자합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여주는 거죠. 이제 바다 위에 보이는 빙산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잖아요. 2022년에 FTX 사태 기억나시나요? 샘 뱅크먼 프리드가 문제가 됐을 때 바함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에게도 집을 사줬다는 게 밝혀졌어요. 부자들은 항상 여러 곳에 자산을 분산해요. 지금 기관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을 사모으는지 아시나요? 2026년 초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12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하루에 7억 6천만 달러가 들어온 날도 있었어요. 이건 지난 10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ETF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비트코인 펀드예요. 일반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지갑에 보관하는 게 어려우니까 전문 회사가 대신 사서 관리해주고 투자자는 이 TF 주식만 사면 되는 거죠. 피델리티의 FBTC 펀드 하나만 해도 3억 5,100만 달러를 끌어모았고요. 이게 하루 유입량이에요. 하루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하루 거래 대금이 10조 원 정도인데 그 3분의 1 규모가 비트코인 ETF 하나로 들어간 거예요. 스트레티지라는 회사는 보유량을 45만 비트코인까지 늘렸습니다. 약 450억 달러 어치예요. 일본의 메타플래닛도 비트코인 만개까지 비축을 5배 늘리겠다고 발표했고요. 이 회사들이 2026년 들어서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는 이더리움 3만 4천 개를 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5천 개를 더 삽니다. 마치 마트에서 라면 한 박스 사듯이 말하더라고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매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지금 엄청난 양을 사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의 65%를 쥐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증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할 것 없이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어요. 둘째, 그 돈은 위험 자산으로 흘러갑니다.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에요. 셋째,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테더, 피델리티, 블랙록, 스트레티지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들이요. 넷째, 비트코인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반감기가 지나면서 채굴량이 점점 줄고 있어요. 2028년에 또 반감기가 오면 더 줄어들고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경제학 원리상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에 기차표가 비싸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타려는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설날에 서울역 가보셨죠? 표 구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이제 비트코인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2026년 비트코인 가격을 14만 3천 달러에서 18만 9천 달러 사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이나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도형 기관들의 전망이에요. 물론 이건 예측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가 금을 사려면은 귀금속 상점에 가야 했어요. 주식을 사려면은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해야 했고요. 비트코인?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았죠.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든 투자할 수 있습니다. 테더 같은 회사가 나라급 자산을 모으는 시대예요. 우리도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부동산이 답이었어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면 인생 역전이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원이에요. 청년들이 월급 모아서 살 수 있을까요? 약은 30년 해도 힘들어요.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다릅니다.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1,000원으로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기회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부자들만이 투자할 수 있었던 자산에 우리도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도 솔직히 이런 뉴스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충분히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요. 항상 투자하고 저축하고 뭔가를 사고 있는데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시죠?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면 영원히 못 시작해요. 삼각김밥 하나 값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시작해도 되고요. 하루에 담배 한 갑 줄이면 그 돈으로 매일 조금씩 모을 수 있어요. 다음 반감기인 2028년까지 4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미래의 여러분에게는 가장 빠른 시작점이에요. 나중에 그때 시작할 걸 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혼자서 이런 정보를 찾아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마치 처음 주식 시작할 때 HTS 프로그램 보고 멍해지는 것처럼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캔들 차트 보는 법도 몰랐고 RSI가 뭔지 MACD가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시장 분석과 최신 뉴스를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정보 나누고 서로 응원하는 공간이에요.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더 열심히 배우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입장 링크는 영상 설명란이 아니라 이 영상 댓글 고정 확인해주세요. 꼭 댓글 고정이에요. 설명란에는 링크가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은 그걸로 충분해요. 같이 성장하는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제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려요.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건강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2026년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올해는 분명 특별한 해가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